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재동포청에 대한 숙제를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숙제에 대한 또 답은 우리 오진희 국장이 또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답은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건 빼고 대답하기 쉬운 것들만 골라서 답변을 드리면서 우선은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뭐 아까 재동포청장 이상덕 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것이냐라고 상생이라는 방향성 재동포 사회와 우리 모국과의 상생이라는 방향성을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그쪽으로 가도록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구체적인 고민을 저희 동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시사점이랄까 방향성을 우리 김용필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재동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재동포를 어떻게 바라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냐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기존에 이렇게 보면 재동포, 뭐 고려인, 조선족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 아니면 외국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동포는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저희가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어놨었냐면 오히려 외국인 쪽에다가 많이 넣어놨고 외국인인데 좀 문제가 있는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 방향 역시 자꾸 그들을 규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그러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뭐 추방시키려고 그러고 그 외국인과 똑같은 정책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적이고 법률적이고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의 재동포 정책이 그동안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김용필 대표님이 말씀 주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조금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성은 결국은 재동포는 우리 외국인보다는 우리 국민에 좀 더 가까운 우리 국민으로 좀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과 같이 대우하고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을 제도적인 방향을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들 보면 제가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독립우선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보훈 사업이라든지 재동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재동포청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숙제로 안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국가보훈도 하고 저희 재동포청이 이런 여러 가지 재동포 관련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국가보훈부에 가서 담당 국장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보훈부하고 재동포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재동포 범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되게 클리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의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재동포 기본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적주의가도 있지만 저희는 혈통주의도 같이 하고 있고 재동포라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폐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꾸 시야를 넓혀서 개방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재동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국적주의냐 혈통주의냐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오히려 더 포용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 뭐 드릴 수 있는 답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여하튼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동포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동포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왜 동포로 취급을 안 하느냐라는 약간 함의가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국적을 취득해도 저희가 동포로서의 개념으로서 해서 정책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할린 동포들은 저희가 영주귀국 사업을 하고 그분들은
그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서포팅을 하고 국적을 취득해도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뭐 고려인이라든지 뭐 조선족 분들 뭐 국적 취득 이후에도 좀 동포로서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국적자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로 드셨던 우크라이나 동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정책 대상으로는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고려인,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민은 있지만 예산적인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포용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회와 상의를 하고 있고 예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와 관련된 선천적 복수국적제라든지 영주권 부여 문제, 국적회복 문제, 그다음에 복수국적 연령에 대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동포청은 말씀 주신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법무부는 여러 가지 동포청과 다른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동포들의 시각으로 아니 동포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법무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동포청이 보다 좀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족과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 국장께서 발표하시면서 보여드렸던 그동안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동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고려인,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하여 또 하나는 조선족에 대한 우리 국내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더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귀한 동포가 지금 조선족이 한 70%, 중국 동포가 70%, 그다음에 고려인이 한 10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저희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긴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포청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 동포 이해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 교과서에 저희가 우리 동포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교육적으로 우리 동포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을 탑재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선족 분들이나 고려인 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조선족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려인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차이를 저희가 잘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조선족은 조선족에 맞는, 고려인은 고려인 분들한테 맞는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을 해서 그 하반기에는 우리 각 지자체들과 함께 그러한 교육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재외동포 그 안에 있는 조선족 고려인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 입국 고려인 자녀들 문제, 그 한국어를 못해서 상당히 초기 정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부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를 고려인 중도 입국에서 뭐 중도 입국이라는 건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이 됐는데 부모를 쫓아서 오는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규 과정의 학교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비위 청소년까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학교에서도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국내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과서에 우리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교과서에 그런 것들을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는 것과 함께 우리 결국은 우리 동포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각 지자체에 사시기 때문에 주로 계신 지자체가 한 12군데, 13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안산시, 뭐 예를 들어 경주도 그렇고 주로 뭐 서울, 인천 뭐 이렇게 있는 지역들과 함께 저희가 각 지자체들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해동포, 국내에 귀화하는 재해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13개 사업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고려인과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자체세요. 뭐 제천시를 포함해서 뭐 광주도 이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안산이 제일 많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믿고 우리가 재해동포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포사회하고 우리 모국발전, 아까 상생발전이라고 주셨던 키워드에 맞게 그 방향으로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국장 감사합니다. 주로 김용필 대표가 하신 얘기에 대해서 동포청이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 또는 대응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